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일단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중미와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뭐 예상과 달리 이제 오사수나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좀 좋은 득점 기회도 많이 만들면서 좀 뛰어난 공격 효율을 이제 보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비아레알 역시 이제 좀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4대1로 이제 지던 경기를 4대4까지 만들면서 이제 좀 무승부를 거뒀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최근 좀 득점력이 좀 폭발하는 경기가 많을 정도로 지금 공격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자, 다만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7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결국 이제 8위로 시즌을 좀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번 경기 좀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이제 8위가 확정인 그런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뭐 두 팀 다 이제 큰 동기부여는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두 팀의 그런 공격 흐름 및 좀 전개가 좋은 점을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양 팀 다 좀 템포를 끌어올려 좀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아레알 뿐만 아니라 이제 오사수나의 공격 흐름이나 전개 또한 좀 좋기 때문에 좀 수비가 안 좋은 비아레알 상대로도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할 것으로 봐요. 자, 물론 뭐 이제 비아레알이 최근 흐름도 좋고, 그리고 오사수나 상대로 이제 3경기 연속 이기는 중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왔지만, 오사수나가 최근 좀 모멘텀 및 경기력이 많이 올라온 점을 고려하면은 좀 생각보다 원정에서 이제 비아레알이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이거를 좀 쉽게 좀 비아레알 사이드를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오사수나가 충분히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좀 경기이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면은 저는 뭐 원정 비아레알보다는 그래도 현재 지금 모멘텀이랑 경기력이 좋은 오사수나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사수나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오사수나 프랜스 모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3.5 기준은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사수나 프랜승의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시에다드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일단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그리고 꼬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원정에서 베티스 상대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며 현재 지금 연승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직전 경기 승리로 인해 6위를 확정 지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위로 시즌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이 지금 가능하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꼬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오사수나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충격적인 좀 결과를 만들었고, 그 경기에서는 근래 들어서 가장 지금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최근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력이 뭐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직전 경기에서는 가장 좀 저점의 경기력을 보였죠.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두 팀 역시 이제 순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경기라고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소시에다드나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좀 더 부담 없이 경기를 좀 치를 것으로 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직전 경기 좀 저조한 폼을 보이며 대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런 흐름이 이번 경기까지 이어질지는 좀 다소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래도 좀 연승을 좀 이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꾸역꾸역 좀 위닝 멘탈리티를 잘 좀 유지해 왔기 때문에 과연 좀 소시에다드 상대로까지 직전 경기에서의 그 저조한 폼을 좀 보일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봐요. 네. 좀 그리고 약간 좀 그런 이유를 좀 말씀드리는데 좀 더 근거가 될 만한 거는 아무래도 상대 전적이라 볼 수 있죠. 네. 왜냐면 지금 뭐 친선 경기 제외 이제 뭐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꼬마가 이제 소시에다드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좀 강한 면모를 보여왔어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제 아무리 뭐 소시에다드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상대로는 다소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물론 뭐 이제 원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좀 믿음이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그렇게 뭐 질 것 같진 않다 이런 좀 느낌이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만약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꼬마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아니면은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무승부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프랜스 고배당 무승부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레알 베티스 경기. 자,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아메니가 결정적인 상입니다. 자, 그에 비해 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전력 누수가 심해요. 일단 이제 이스코 그리고 이제 지금 중원에서의 그런 중심인 지금 기도 로드리게스 그리고 지금 수비수의 페첼라 그리고 이제 리아드 등 좀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베티스가 좀 전력 손실이 큰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비아레알 상대로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리며 최근 이제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리는 경기들이 많아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리그 1위를 이제 확정 지었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해서 주전들을 좀 출전시킬 필요가 없다 보니까 뭐 근래에는 계속해서 좀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돌린 그런 레알 마드리드라고 볼 수 있고 좀 리드는 했지만 이제 그 경기에서 4대4 무승부를 좀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다음에 이제 챔스 결승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주전들을 좀 기용하며 좀 주전 선수들의 경기 감각을 이제 좀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번 경기는 이제 이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좀 주전들 위주로도 좀 라인업 좀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6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탔지만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하며 흐름이 끊겼고 그리고 그 경기에서 진 바람에 7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6위까지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좀 베티스였는데 결국 좀 소시에다드한테 막히면서 이제 좀 7위로 이제 좀 끝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음 시즌 이제 좀 컨퍼런스 리그에는 이제 진출을 하게 된 그런 베티스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요요는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레알 마드리드가 홈에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워낙 강팀이기 때문에 이제 좀 기존 그런 좀 플레이 스타일과는 달리 어느 정도 좀 수비적으로 좀 나서다 역습을 좀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인을 올려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압박도 많이 가하면서 그런 좀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경기는 일단 뭐 베티스 입장에서는 주전 선수들도 좀 대거 결장이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 지금 강세기 때문에
이런 좀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는 다소 좀 수비적으로 좀 펼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좀 말씀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베티스가 침투에 이제 취약한 점을 고려했을 때 침투 플레이가 좋은 레알 마드리드가 좀 침투 위주로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한 매치업이긴 하지만 한 가지 좀 고려 사항이 있죠. 네, 왜냐면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유독 베티스만 만나면 생각보다 힘을 잘 못 썼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게 이제 20년대 들어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베티스 상대로 한 번도 지금 대승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상성상 베티스 상대로는 매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여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베티스 상대로 무승부를 좀 많이 거뒀고, 그리고 베티스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뭐 1점 차 정도의 승밖에 없었을 정도로 좀 생각보다 베티스를 좀 압도하는 모습은 못 보였다. 네.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래도 이 경기는 뭐 레알 마드리드가 좀 잡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베티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축 선수들 다 결장,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선수들 좀 기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이길 수는 있겠지만, 이런 약간 좀 상성적인 면을 봤을 때 대승까지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로 보긴 하지만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이 정도로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에 고배당 햄무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살레르니타나. 자, 일단 밀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혁 골키퍼 1명 결장. 자, 그리고 살레르 같은 경우에도 부상자가 워낙 지금 많습니다. 네, 일단 뭐 디아르 포함 좀 공격진에서 이제 전력 누수가 지금 큰 편. 그리고 지금 수비에서도 지금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공수력 면에서 굉장히 좀 손실이 큰 그런 살레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2위가 이제 확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순위적인 요소만 봤을 때는 밀란이 뭐 큰 동기부여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즌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이 이제 밀란한테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살레르타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베로나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하며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도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올해 이긴 경기가 이제 하나도 없을 정도로 좀 저조한 폼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리그 꼴찌로 진작에 강등도 확정된 그런 살레르타나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경기도 전반적으로 밀란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라인을 올려서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네. 아무래도 살레르의 좀 수비 밸런스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이 경기는 뭐 밀란이 굳이 좀 소극적으로 나설 만한 경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공수 방면에서 전부 떨어지는 상태고, 특히 이제 측면 수비가 취약하고 이제 수비 뒷공간도 잘 뚫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공격 패턴이 다양한 그런 밀란의 공세를 막기는 좀 다소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AC 밀란이 약간 좀 원사이드한 좀 경기로도 약간 좀 치러질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요 경기도 크게 좀 코멘트를 칠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지금 양 팀의 좀 체급차가 많이 나고, 그리고 최근 이제 AC 밀란의 전반적인 그런 공격력이 살아난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살레르타나 상대로는 좀 홈에서 무난히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뭐 추가적으로 뭐 밀란이 뭐 살레르보다 이틀 정도 더 쉰 그런 좀 전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저는 이거는 밀란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고, 요거는 뭐 1엔딩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인데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 밀란 승, 마인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AC 밀란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FA컵 이제 결승전 매치들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맨체스터 더비죠. 맨시티 대 맨유. 이제 잉글랜드 FA컵 결승전 경기. 자, 그리고 요거는 네,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치러지는 이제 경기라고 보시면 되네요. 자, 우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인 지금 에데르송이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맥가이어 그리고 이제 루크 쇼가 결장 중이고, 이제 린델로프 같은 경우에는 복귀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해 워낙 좀 전력들이 좀 많이 좀 돌아오다 보니까 좀 보강이 좀 잘 된 그런 좀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7연승 중에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웨스트햄을 꺾고 자력으로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챔스 8강에서 떨어진 걸 제외하면은 이번 시즌 굉장히 좀 흠잡을 데 없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뉴캐슬전을 기점으로 연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페를 비롯한 주전 선수들이 다수 이제 돌아왔다 보니까 전력이 좀 이전보다는 많이 좀 보강이 되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좀 경기력도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왔습니다. 자, 다만 뭐 근데 이렇다고 해도 이제 뭐 최근 좀 이제 기세가 좋은 그건 좀 맨유라 해도 현재 맨시티 상대로는 좀 도전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좀 중원 싸움에서는 여전히 좀 많이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유가 맨시티 상대로 주도권을 좀 가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간 상태에서 버티다가 좀 역습을 통해 종종 득점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전체적으로 맨시티가 유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맨체스터 더비라는 라이벌 특성을 무시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단판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맨시티 승 배당은 생각보다는 좀 배당 대비 좀 메리트는 없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맨시티가 좀 유리한 요소가 좀 많긴 한데, 맨유도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이 좀 대거 다 돌아왔고, 그리고 좀 최근 기세도 이제 좋고, 그리고 약간 이런 좀 라이벌 특성이라는 점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약간 좀 1.2대 그런 좀 맨시티 승은 그렇게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떻게 가져올까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좀 경우의 수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 고배당으로 만약에 도전하실 분들은 맨시티 햄무 정도 도전하시거나, 안 그러면 저는 맨시티 승보다는 맨유 2.5 프랜승 요거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맨시티 햄무, 뭐 아닌 사람들은 뭐 맨유 2.5 프랜승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맨시티 대 맨유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저 슬라우테른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경기. 자, 여기는 이제 독일 이제 포칼컵 결승전 매치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 역시 이제 베를린에 있는 좀 아마 헤르타 베를린 이제 홈구장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진다고 보는데, 그거는 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중립구장이기 때문에 뭐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카이저 슬라우테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저 공격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일단 이제 카이저 슬라우테른 같은 경우에는 독일 2부 리그 팀으로 이제 이번 시즌 13위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부 리그에서도 좀 중하위권에 위치했던 그런 카이저 슬라우테른이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리그컵 상관없이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역대급 폼을 보였지만, 직전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는 아탈란타한테 이제 3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하게 우승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지금 뭐 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로파 리그에서도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좀 놓쳤고, 그리고 이제 우승뿐만 아니라 좀 대회에서의 그런 무패 행진도 결국 좀 끊기면서 좀 어느 정도 좀 잃은 게 많은 그런 좀 레버쿠젠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제 2, 3일 전에 이제 유로파리그 좀 결승전을 치르러 이제 아일랜드에서 이제 좀 왔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는 지금 카이저 슬라우테른에 비해서 다소 열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 요 점은 조금 약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다만 뭐 이제 이 점이 레버쿠젠한테는 핸디캡이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그걸 감안해도 양 팀의 일단 체급차가 워낙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뭐 모든 면에서 레버쿠젠이 이제 카이저 슬라우테르에 비해 워낙 좀 뛰어나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이슈는 있다고 해도 뭐 크게 좀 영향이 안 갈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카이저 이제 슬라우테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제 기록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이제 원정에서는 지는 경기가 이제 많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지금 좋지는 못해요. 네. 좀 뭐 가장 뭐 최근 좀 원정 경기만 봤을 때도 이제 뭐 헤르테 베를린 상대로 이제 3대1 좀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중립구장이라는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오히려 뭐 카이저 슬라우테른이 더 페널티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뭐 약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뭐 이 경기도 레버쿠젠이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며 다소 좀 싱거운 약간 결승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네,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네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다음에 뭐 레버쿠젠 사이드 보는 경기로 보도록 하고, 네, 요것도 이제 좀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은 네, 요것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이저 슬라우테른과 레버쿠젠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옹 대 파리 생제르맹. 자, 요거는 이제 쿠프드 프랑스 결승전 매치. 그리고 여경기 역시 이제 좀 중립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네. 이제 뭐 릴 홈구장에서 이제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중립구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양 팀한테 있어서는 뭐 이제 원정 경기라고 볼 수 있죠. 자, 우선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백에 이제 리카 에르난데스가 결장 중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바페 좀 고별전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음 시즌 이제 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제 이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음바페한테 있어서는 이제 파리에서 좀 치르는 마지막 경기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리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스트라스부르크 상대로 이제 추가 시간에 득점을 올려 극적으로 이제 승리를 거뒀고 4연승으로 리그를 좀 마무리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반기에 비해 좀 후반기 성적은 좀 눈에 띄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좀 후반기에 완전히 좀 살아난 것도 리옹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연패를 하면서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최근 이제 니스와 메스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결승전을 앞두고 어느 정도 좀 처져 있는 분위기를 끌어올린 그런 파리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일단 이제 이번 시즌 양 팀의 그런 상대 전적을 봤을 때 두 경기 모두 파리가 이제 리옹 상대로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고, 그리고 두 경기 다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만큼 이제 리옹이 파리만 만나면은 그런 파리의 공격을 좀 제어하기 많이 어려워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약간 좀 상성상 좀 파리가 좀 최근 좀 많이 우위에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자, 다만 근데 지금 리옹 같은 경우에도 워낙 지금 폼이 고점인 상태고,
그리고 부상자 한 명 없이 완전체 전력이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들처럼 현재 뭐 파리 상대로 쉽게 무너질 것 같진 않아 보여요. 아무래도 일단 뭐 중원도 굉장히 좀 단단하고, 물론 뭐 수비가 좀 안 좋은 거는 여전히 좀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공격성도 좀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지금 리옹이 파리 상대로 또다시 가요 좀 많이 좀 밀리는 모습 보일까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현재 뭐 이제 파리 상대로는 리옹이 좀 파리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리옹이 후방에서의 불안감이 좀 아직까지 좀 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이제 리옹의 그런 좀 원정 경기력도 뭐 쉽사리 좀 믿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이 우승컵을 좀 들어올릴 팀은 파리지 않을까 한번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음바페도 뭐 떠나기 전에 이제 우승컵 하나는 좀 챙기고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서, 근데 요거는 내 승패를 뭐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파리 사이드 쪽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네, 파리 생제르맹 승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내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햄무 도전. 네, 최근 좀 리옹의 폼이랑 흐름을 좀 고렸을 때는 햄무 보는 경기. 그리고 어노바를 본다고 하면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 승 고배당 햄무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일단 이제 아침 경기죠. 아라인 대 요코마리. 자, 요 경기는 저는 아라인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어노바는 요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5다 보니까 좀 애매한 감이 있어서 이거는 아라인 승의 햄무로만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리그 한 경기 있죠. 프레드릭 스타드 대 이제 트롬세. 이거는 이제 프레드릭 스타드 승. 그리고 어느바를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 분석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제 바로 이어서 미국 축구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